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시장 이야기를 좀 하고 배당주 관련한 배당주는 이맘때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시장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시장이 최근 약 한 3주 가까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3주 가까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것의 이유가 뭘까? 이것이 우리 외인들의 어떤 매도세로 바뀌는 뭐 알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이유로 매도할까라는 이런 고민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런 내용들은 뭐 다 추측이고 감이고 뭐 시나리오고 뭐 이런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냥 종목이라고 해볼게요. 어떤 기업이 좋아진다, 어떤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진다, 혹은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단 말이야 하면서 누군가 이제 매수자들이 몰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좋아지겠죠. 수급이 좋아지면 가격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흔히 매일 보는 이 차트가 변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싸합니다. 근데 보통 이 실적은 공백기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이죠. 뭐 1에서 한 3월달에서 4월달부터 이렇게 4개의 분기가 있는데 요때 실적이 요때 발표되고 또 요때 실적은 또 요때 발표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구나라고 실제로 요 현재 시점에 와서 확인이 될 쯤 되면 주가는 올라가 있는 뭐 이런 거죠. 실적의 EPS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게 완만해지다가 EPS가 증가하면 요거대로 주가가 움직이면 좋을 텐데 주가는 미리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추가 하나를 더 보태면 편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실적이 좋아지면 수급도 좋아질 것이고 뭐 차트도 좋아진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이 앞에 심리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 근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분명히 펀더멘털은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진다라는 거, 반도체 기반으로 좋아진다라는 것은 알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실적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가 시장에 많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심리는 최근에 보면 정치적인 뭐 이슈이겠죠. 특히 이제 트럼프 관련한 내용이 많을 텐데 사실 매일매일 나오는 트럼프 관련한 어떤 이슈들을 그것을 이제 계속 추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 보긴 하지만 추적하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뉴스도 있죠. 미국에서 이렇게 기사를 보면 트럼프가 하는 말 중에 90%가 뭐 거짓이든지 과장된 것, 뭐 이런 조사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이면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치평론가의 어떤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그 영역도 사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은 특히 이 어려운 이것이 좀 시장에 많이 반영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슬슬슬해서 이제 조금씩 기업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막 이렇게 무섭게 흐르다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죠. EPS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락하던 EPS가 상승한다면 주가는
이 EPS를 기준으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EPS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같은 실적을 낸다 하더라도 요 당시 때 주가의 위치는 여기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이 아래가 될 수도 있는, 그죠? 이만큼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실적임에도, 지금이 약간 좀 그런 어떤 좀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보면 코스피가 3주이고 3주 하락했고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아주 엄청난 어떤 기간인데, 불안한 것은 미국의 시장이 또 같이 이제 좀 음봉이 나오니까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의 입장은 어떤 심리적인 요소까지는 알 수는 없는 것이고, 펀더멘털이 실적이 좋다면 수급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이 좋다면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는 이 차트 주가의 가격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이 좋아질 거인데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과정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분명히 좋아질 건데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 하락의 이유, 이 상승의 이유, 이것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각자의 어떤 투자 기간 혹은 어떤 상황에 따라 매수 매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비중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비중을 조금 더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비중을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야기가 사실 오늘 시장 이야기를 조금 좀 깊게 조금 하고 싶었거든요. 하고 싶었는데 일단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매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좀 조심스럽고, 근데 다만 펀더멘털이 좋아질 거라는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섭진 않다, 현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 이것도 좀 뭐 어떤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배당주의 어떤 딜레마, 뭐 혹은 함정, 뭐 이런 내용일 것인데요. 뭐 배당을 4%씩 주는 뭐 이런 회사들을 매수하는 건 어떠냐. 최근에 은행 이자도 얼마 안 주고, 그렇죠?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냐면, 최근에 은행 적금 이자도 얼마 안 되고 주가도 하락하는데 시장도 안 좋고 돈을 어떻게 할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주가가 안 좋으니까 주식을 매매하기도 겁나고, 그렇다고 은행에 놔둘려 했더니 금리가 낮아서 조금 넣기도 싫고 기분 나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배당주를 좀 할까 생각하는데, 배당주 중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안에서 내가 배당주를 고르기는 어렵고, 그러면은 어떤 배당주 ETF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이거 자체가 질문의 어떤 좀 논리가 좀 애매한 겁니다. 뭐냐면 은행에 돈을 넣었는데 이자를 별로 안 주는 이 상황,
이것이 이제 핵심이 거잖아요. 왜냐하면 은행이 왜 이자를 덜 줄까요?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금리가 낮아지는데 은행이 이자를 많이 주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은 이자를 많이 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에 투자한다? 이거 역시 여기서 또 한 번 이상해지는 거예요. 배당주 ETF. 왜냐하면 배당주 ETF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의 대부분이 금융주들이에요. 은행, 보험, 뭐 이런 금융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얘네가 싫은데 결국은 얘네한테 투자하는 이런 꼴인 거예요. 뭐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보면 이렇게 금융 관련한 어떤 이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고배당 지수를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분명히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은행에다 돈을 넣기 싫은데 그래서 선택한 게 고배당주 ETF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의 대부분의 비중은 은행, 보험, 뭐 이쪽 금융주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은행이 이자를 많이 못 주는 이런 상황은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낮은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대출을 이제 하기보다는 채권 발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은행들이 수익이 악화되는 겁니다. 즉, 그러면은 수익이 악화된다라는 것은 수익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줄 배당 재원들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배당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배당을 투자하려고 했던 그 시기가 배당 ETF에 속해 있는 업종들이 안 좋은 시기일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배당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고, 나는 시세 차익이 더 중요해 주식에서 라는 이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택인 것 같아요. 나는 한번 딱 넣어놓으면 오랫동안 그냥 한 4% 정도면 안정적인 수익, 그 배당만 준다면 나는 그냥 계속 묻어둘 자신이 있어 라는 사람이라면 뭐 해볼 수 있겠죠. 대신에 배당주 ETF보다도 많은 종목들을 이제 스크린 해가지고 골라내는 선별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이 상당히 어려운 어떤 게임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정말 굉장한 어떤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배당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시장 약세장일 때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시세 차익에 의미를 둔다면 배당주에 대한 게 좀 애매해져요. 뭐냐면 저희는 실적이 우선되는 회사들이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높고 ROE가 높게 유지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배당을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배당을 줄 돈으로 재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ROE가 한 15 정도 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해보면 이 회사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이 회사는 순이익에서 남는 것을 배당으로 없애는 게 너무 아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시 자본으로 넣어서 ROE만큼 자본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15%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것이겠죠. 워렌 버핏도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선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순이익 100억을 벌었는데요. 그쵸? 이 돈을 재투자를 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환경이라면 재투자해서 회사를 키우겠죠. 근데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을 보면 보통 성숙 기업들이 많아요. 현금은 많고 시장 성장은 멈춘 이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쌓여 있는 돈을 이제 환원하는 뭐 이런 것일 텐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성장이 멈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꺼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겁니다. 배당을 2 혹은 뭐 4% 정도를 받는 어떤 이 배당주를 할 때 주의할 것이 무조건 배당만 보면 안 되고요. 이 회사가 아까 은행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회사가 실제로 실적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도 많이 준다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당 2% 4% 받겠다고 들어갔는데 그 회사 주가가 1년 동안에 10% 빠지면 이건 진짜 애매한 거거든요. 근데 장기로 한번 아주 오랫동안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걸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분산으로 이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좀 애매하게 그러니까 시장도 그렇게 봐요. 뭐냐면 최근에 더존비주온이 이런 생각을 했죠. 더존비주온이 보면 요때였는데요. 요때 이렇게 확 급락을 했던 이유가 갑자기 건물을 샀던 겁니다. 건물을. 근데 이 건물에서 플러스 될 수 있는 어떠한 수익률로 계산했을 때 이 회사 ROE가 한 20이 넘어가는데 이 건물이 매년 20% 이상의 수익을 내줄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이 돈은 만약에 2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고 이 건물이 한 5% 정도씩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많은 돈을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야? 하면서 실망했던 이 매물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역시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한 10년이 아니죠. 한 7, 8년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배당주들이 좀 괜찮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분위기랑 맞물리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최근 한 1, 2년 들어서는 배당주 역시도 많이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죠. 배당이냐, 시세 차익이냐, 라는 것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나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기계적인 뚝심을 가지고 배당주들을 잘 선별해서 딱딱딱딱 이렇게 좀 뭔가 퀀트를 한다면 배당주도 한번 해볼 어떤 그 취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저희는 이쪽보다는 이쪽을 좀 선호하는 것이죠. 이쪽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그 배당주의 어떤 그 딜레마, 그렇죠? 은행 이자를 안 줘서, 그러니까 배당주들도 하려면 실적이 반드시 증가해야 됩니다. 실적이 증가. 왜냐면 실적이 안 좋아지면 결국에 배당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주의 어떤 개념에서 배당주에 접근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명확한 어떤 컨셉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배당주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배당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시장과 항상 소외되어 있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차트를 자주 보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배당주가 맞지 않는 타입이 많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취향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배당주는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시세 차익이 더 주식에 저희의 입장은 좀 그쪽이랑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시장이 좀 하루빨리 좀 돌아섰으면 하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겁먹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